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면 사건 수임 관련된 의혹으로 변호사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고발은 잘못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을 좀 깊이 생각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총리를 실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단체는 법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변호사 단체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이 사면 사건 수임 관련된 의혹으로 총리 자격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을 했던 것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사면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검찰 고위직 출신일 경우에 억대의 자문료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에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금융계열사 대표를 지낸 A씨는 회사에 수십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확정된 지 10개월 만에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의 사면 자문을 받아서 특별 사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2000년대 초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B씨는 사면 사건들을 수임해서 건당 1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두 황교안 총리 사면 사건 수임 사실이 공개된 이후 나온 보도들입니다. 청문회 이후에 전관 변호사들의 자문 내역과 자문료를 공개하라, 이런 국민들 여론이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마당에 총리께서는 2012년 수임했던 사면 사건의 수임료가 얼마였는지 공개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수임료는 의뢰인의 비밀누설과는 상관이 없고 저는 차제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정무 분야에 관한 정책 질의를 하시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은 청문회에서 여러 번 질의하셨고, 그건 질의하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제가 여러 번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의혹이 해명이 안 된 것은 중요한 국정의 문제입니다. 답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안 하셨고요. 이렇게 또다시 답변을 회피를 하신다면 총리께서는 재임 기간 내내 이 사면 수임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 의혹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그런 총리가 될 것입니다. 사면 고소에 관해서는 무고의 검토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의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의원을 협박하십니까? 예? 저를 근거 없이 고발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하십니다. 자, 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 뜻을 잘 받들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에 저의 모든 힘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 해소와 함께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총리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전부터 총리의 종교 편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편향을 나타낸 바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관찰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종교적 성향이나 개인의 신앙이 총리로서의 정책 수행과 별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총리의 종교관에 대한 우려는 비단 타 종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종교 편향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국민들께는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직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편향된 결정을 하거나 편향된 집행을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3개월 근무하면서 종교 편향에 따른 법무 정책에
시비가 됐던 일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저서를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속의 법보다 교회의 법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종교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그것이 실정법이다. 제가 그렇게 책에 썼습니다. 좋습니다. 역대 총리들은 취임한 뒤에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른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완구 총리, 또 정홍원 총리 취임 다음 주에 조계종 총무원을 인사차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총리들은 대부분 취임하시고 나면 7대 종단 대표들을 예방해서 국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는 언제 타종교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십니까?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시간 범위 안에서 지금은 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메르스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메르스 대처 때문에 총리가 바쁘신 건 알겠지만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6월 21일 한 언론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가 메르스 확산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 감염병원 공개 시점이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5%는 늦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6%는 당국의 메르스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고 그 주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이미 추락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많은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또 지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책을 마련했고 또 힘을 모아서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20일 날 처음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명단을 거부함으로써 메르스 확산의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정부 스스로 초래를 했습니다. 병원 명단 요구가 거세진 29일부터 명단 공개 전날인 6월 6일까지만 확진자가 56명이 늘었습니다. 조금만 명단 공개 시점이 빨랐다면,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감염자의 상당수는 발병을 피할 수 있었거나 발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3차 감염, 4차 감염과 같은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방에서 대응, 그리고 수습까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이 대응은 총체적인 난맥과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야기한 명백한 관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초기 단계의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그 지적을 수용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개할 방법을 강구해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초기에 미진했던 점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단계별로 범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와 활동 방향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이 이번 사태로 보면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정부 대응 체계가 굉장히 허술했고 안이한 대응과 계속된 오판으로 허둥지둥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추진하시겠습니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실효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그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으로 인해서 정부 신뢰가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이 대정부질 자리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내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메르스 대처에 정부와 또 저희 공직자들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금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국민들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총리께서 대통령 사과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적절한 때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삼성 관계자가 그런 말을 6월 한 11일 것으로 날 알고 있습니다. 예, 메르스 국회 대책특위에 나와서 서울 삼성병원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의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이 말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은 삼성대로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전체 확진자 179명 중 절반가량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삼성 서울병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책임, 누구에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질병 재난이 어려움이 생긴 것은 저희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련 병원들을 또 잘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책임하에 의료기관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물론 책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대응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사례를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관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병원 명단 공개를 그토록 미적거리는 이유가 삼성 서울병원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지적이 파다합니다. 삼성병원에서 무더기로 감염자가 쏟아져 나온 6월 7일 삼성병원은 메르스에 노출된 893명의 의료진과 직원, 환자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삼성병원에서 감염된 80명 중 무려 45명이 이 격리 조치했다는 893명 이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 삼성병원의 격리 조치가 그만큼 엉터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격리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 삼성병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격리 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왜 안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서울시는 삼성병원이 격리를 완료했다고 하는 6월 7일까지 격리자 명단조차 삼성병원으로부터든 질병관리본부로부터든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격리 조치를 책임지고 해야 될 지자체는 배제된 채 사실상 격리 등의 방역 조치를 삼성병원에 일임한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환자를 받아야 되고 병원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쇄 격리 조치를 하더라도 그걸 최소화시키고 싶어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137번 환자나 138번 환자처럼 감염되고도 며칠 동안이나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방치했습니까? 역학조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에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확보된 CCTV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진술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병원 CCTV에 이를테면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있어서 상당 부분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로서는 자기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도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역학조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자기가 같이 간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CCTV에도 안 나오고 나오지 않으니까 역학조사에서 점검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번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책으로 지금 병원 방문자들에 대해서 전수 기록을 하도록 이런 제도를 긴급하게 좀 보완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 삼성의 초동의 그 역학조사의 범위라든지 또 대상에 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된 직후에 그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아주 광폭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문제되는 기간 동안에 병원을 방문했던 5만여 명의 방문자들을 다 신원을 확인해서 역학 사실상의 조사를 좀 했고, 병원 관계자 9천 몇백 명입니다. 9천여 명에 대해서 전수 또 조사를 해서 그 뒤에 구멍이 없도록,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도록, 물론 그래도 또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사후 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메르스 확산에 정부가 왜 이렇게 허둥지둥대면서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삼성 서울병원과 같은 이 의료기관의 잘못은 무엇인지, 행여 정부 관계자와 이 의료기관과의 유착이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자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를 조속하게 진정시킨 직후에 곧바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비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우리가 정말 대비해야 될 이거 외에 나머지 또 감염병들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사태의 빠른 종식이 우선이고요. 저는 사태 종식이 된 이후에 메르스 사태 확산의 경위와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인 가장 또 효과가 있는 이런 방법이 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현 시점에 추경 예산 편성이 몇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의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해법 없이 반짝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의 추경은 언발의 오줌 누기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올해만 재정 적자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과 또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하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상화되면 전체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이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경기 대응 수단은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추경 시점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하를 하고 추경 예산까지 편성했는데도 경기가 안 살거나 더 큰 충격이 와가지고 경제가 흔들린다면 그때 가서는 정부가 꺼내둘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 예산의 내용과 효과 문제도 있는데요. 그간에 정부가 재해대책을 내세워서 추경 예산 편성을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재해대책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건설사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사업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책정되고 투자가 되다 보니까 효과는 제한적이고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장의 메르스 사태 수습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고 보다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 없는 세출 경쟁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님과 같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세월호 저희 이 메르스 사태까지 같이 붙어서 무척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규모나 방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위험 비율을 엄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경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발이 들어오면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 사건 경우는 보수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게 아니고 최초의 수사 의뢰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서가 접수된 며칠 후에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해당 단체에 전화를 해서 법위반 혐의를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특정하고 고발로 전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사 의뢰가 들어온다 그래서 검찰이 다 고소고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의뢰 내용상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만 수사 의뢰한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서 고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가에 관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어본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무튼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사 의뢰서가 들어왔는데 그걸 이렇게 고발로 전환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수사 의뢰가 들어온다 해서 모든 사건을 다 고소고발로 전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발언은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 박 시장 회견을 계기로 정부는 비밀주의를 포기하고 정보 공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해당 환자의 실명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부분이 어디이고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박 시장 발언의 설사 일부에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지율이 오른 박원순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 정부의 메르스 초동 대체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 검찰이 어떤 특정인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수사를 활용하는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여당도 박원순 시장을 공격할 시간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구멍 뚫리는 메르스 대책을 점검하는데 더 힘을 쏟는 것이 국민들 위해서 보다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요. 하나만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격리 조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무려 1,189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르고 다만 계십니까? 예, 그런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만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WHO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격리 대상자로 보고 있는, 분류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자체 중에서는 그보다 더 좀 광역으로 격리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자체 격리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격리로 고생을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는 국민들에게 누구는 중앙정부 격리 대상자고 누구는 지방자치단체 격리 대상자고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기준에 따른 격리 대상자와 지방정부에서 또 판단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예, 확인하셔서 조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의 난맥이 계속되고 국정 운영의 불공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역일 지경입니다. 그런데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별로 새롭지도 않은 홍보용 사진 속에만 등장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대통령, 국민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원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흥갑 출신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